아 이뻐. 왱. 아파. 아니. 한 번만. 아이뻐. 한 번만. 아니 알았어. 그거 가지고 놀아도 되니까 한 번만. 봐봐. 아니 그건 내 손이고. 한 번만. 곰치야 일어나. 일어나. 이게 뭐야? 뱃살 봐. 미쳤어? 일어나. 돼지 고양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제가 오늘 친구랑 야구를 직관하러 가요. 어디냐면 KT랑 두산전을 보러 가는데, 저는 딱히 이제 야구에 팬이 없고, 저희 아빠가 두산, 완전 약간 모태 신앙처럼 그런 느낌이고, 저희 집 셋째가 동생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 롯데 팬이에요. 그리고 저와 함께 식물을 사러 다니는 친구도 두산 팬이어서 야구 직관을 가자. 나 너무 가보고 싶다. 근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팬으로서 즐기는 건 아니고 직관의 의의를 두는 거여서 더 재밌는 거일 거고, 야구를 팬으로서 즐기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겨야 재미있으시겠죠? 아무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친구를 좀 조르고 졸라 야구 직관을 갑니다. 근데 그 위치가 보니까 바로 그 응원석 옆구역인가? 내가 잡아놓고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좀 시끄러운 데인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게, 제가 소음에 좀 취약해요. 친구가 그 응원용품 이런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빌려줄 테니 몸만 와라. 옷도 빌려준대요. 옷도 3벌이나 있더라고요. 친구 집에서 친구밖에 야구를 안 좋아하는데 옷이 3벌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빌려줄 건데, 데님 재질이어서 까만 옷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까만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에 딱 요 밑에, 야구 선수도 요 밑에 눈부심 방지로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딱 그 구역이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열오르고 건조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뭔 짓을 해도 안 가라는 팩하고 스킨 이거 패드 막 올려놓고 있고 선풍기 앞에 앉아있고 이래도 그 열이 진짜 뭔 짓을 해도 안 떨어져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저 선생님도 약간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시든? 근데 이제 알러지 약을 주셨더라고요. 거기 심지어 그 약 봉투에 약사 선생님이 큼지막하게 알러지 약 이렇게 써주셨어요. 스테로이드성 연고? 제일 약한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이니까 하루에 한 번, 많아야 2번 되게 얇게 조금만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물 세수만 하고,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그게 진짜 조금 발랐어요. 이렇게만 하고 립만 바르고, 얘가 다 좋은데 좀 흰기가 돌아요. 입술에 올리면 약간 이렇게 벌써 이것만 발랐는데 입술이 약간 듀한 입술이 됐잖아요. 듀한 입술 안 좋아하거든요. 제발 야구 보러 가보시자고요. 근데 그쪽 다 옛날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벌써 5월이 끝이 나서 제가 또 5월 쫌쫌다리에 책 리뷰를 찍고 있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5월은 특히나 첫 주에 연휴가 좀 많았어서 시간이 더 금방 간 느낌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도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 책을 읽어줬습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에거셔 크리스티라는 작가를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그분이 쓰신 오리엔트 특급 살인입니다. 지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좀 되게 스포일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이 책은 지난번 읽은 그 봉제인형 살인 사건 책이랑 마찬가지로 알라딘에서 중고 서적 좀 뒤적이다가 발견한 책이고요. 그래서 책 상태는 그냥 중고 서적의 책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데 바랜 거, 이 상단 부분이 약간 물드름? 네,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읽는 데는 큰 지장은 없고요. 또 책이 인쇄된 게 2010년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확실히 시간에 따라서 번역한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책이긴 합니다. 이 책 소개에도 있는 건데 속설로 묶인 특급열차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고 포아르라고 하는 탐정이 이제 승객들을 신문하고 조사하면서 범인을 찾는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추리소설 속 범인은 뭔가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책에서는 시신으로 발견된 그 피해자에 대한 뭐 개인적인 원한이나 앙금이나 뭐 약간 그런 식의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절정이 바로 이 책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가 읽은 것을 기준으로요. 포아르라고 하는 탐정을 중심으로 사건이 해결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흥미로웠고 계속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줬던 점은 포아르가 승객을 신문하거나 짐검사를 하거나 혹은 그 주변을 탐색하면서 얻은 정보를 거의 한 절반 정도만 독자하고 공유를 해요. 탐정의 시선으로 얻은 어떤 객관적인 정보들, 근거들을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범인을 추리해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책을 좀 계속 읽을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책의 시작 부분에 등장인물 이름이랑 간략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 한번 쑥 훑어보는 게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 등장인물이 꽤 많아요. 10몇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스포가 좀 있습니다. 혹시라도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과감히 건너뛰어주시면 됩니다. 책의 말미에서 포아르는 승객들 전원을 모아두고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요. 첫 번째, 열차가 잠깐 정차해 있을 동안 살인자가 탑승을 했고 피해자를 죽였고 그리고 열차에서 내렸다. 그래서 범인을 밝힐 수 없다. 두 번째, 이곳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모두가 범인이다. 터무니없죠, 사실. 탑승한 승객 모두가 살인자라니. 제 기억으로는 탑승자가 총 16명인가 그렇고 그 중에 한 명이 포아르 탐정, 그 다음에 포아르에게 이 사건을 의뢰한 그 기차의 중역, 그리고 시신을 부검한 의사, 이렇게 3명을 중심으로 사건이 풀어나가기 때문에 16명 중에 3명을 제외한 13명이 살인자가 되는 거죠. 13명이 한 사람을 살인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 책에서 가능하게 만들고 그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복잡한데 되게 재밌고 또 되게 흥미로워요. 여기까지 보셨어도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13명이 한 명을 살인하는 게 가능하게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6월달까지 벌써 3권의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게 3개월 정도 해보니까 그 책을 읽었다라는 걸 좀 객관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 책을 읽는 인간이라는 걸 제가 3개월 동안 좀 깨달았는데 저 같은 분이 분명히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고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동력을 얻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소소하게나마 인스타를 통해서 그런 장치들을 한번 마련을 해볼까 합니다. 한 달에 한 권, 뭐 2권이어도 되고 3권이어도 되고 심지어 한쪽이어도 됩니다. 한 문장이어도 되고 어쨌든 내가 이번 달에 책을 읽었다 라는 걸 DM이나 인스타 스토리에 태그를 해주시거나 피드로 저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들어가는 내용은 내가 이번 달에 이 부분을 읽었다, 혹은 이번 달에 이 책을 읽었다, 혹은 이번 달에 이 책을 읽을 거다. 책에 관련된 내용이면 전부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받은 인증들을 제 스토리에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독서에 대한 욕구를 좀 일깨워보려고 합니다. 저도 독서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함께 한 달에 한 권, 한 달에 한 쪽, 한 달에 한 문장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시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도 연락 안 오는 건 아니겠죠? 저 지금 조금 약간 떨려요. 아무튼 5월의 책 오리엔트 특급 살인 책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